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맡게 될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금융경제 캠프고 지금 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청소년들의 금융경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약간 초를 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경제를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증권사, 은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여의도잖아요. 그죠? 네.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금융경제 주식을 가장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여의도 증권사인데 걔네들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 받아요. 네. 그죠? 네. 월급은 어디서 나와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받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직원들 월급은 고객들한테 열심히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시켜서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오르는 주식을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돈 벌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금융업에서 종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금융을 모른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지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알아야 될 공부는 하지 않고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어느 종목이 올라요? 뭐 이런 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가 집값이 오르면 이런 것만. 네. 자, 그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 된 사람들은 없다.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저도 나이가 지금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재테크 투자 뭐 이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결국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들은 말로가 좋으신 분들이고 그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뭐 집도 사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겠지만 결국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뭐 연금에 대해서 벌써 지금 20년 가까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당한 노후 설계 이 책이 2006년도에 출간된 책이고요.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2021년도까지 출간해서 노후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연금 이야기를 해왔는데 20년 중에서 15년은 손가락 빨았어요. 그죠? 네. 뭐 집도 없이 돈도 없이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여기 청년 여러분 많이 그러고 계시겠지만 저도 엄청 고생했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다 오케이, 네 말이 맞아. 그러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집 사요. 나가가지고 주식하고. 그쵸?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20년, 10년 전에 강의할 때 제 강의 듣고 집 안 사고 연금 준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때 집 샀어야 됐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20년 연금을 얘기하면서 15년은 손가락 빨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일 모레 퇴직이에요. 내일 모레 퇴직이면 퇴직한 이후에 뭐 먹고 살까가 이제 걱정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걱정을 하면서 노후에 대해 고민해 보니 주변에 노후를 보낸 사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이 연금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내 연금 열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국민연금 얼마 있지? 퇴직금 얼마나 있지? 뭐 개인연금은 뭐가 있지?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조회를 해보니까 연금 관련해서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유일하게 연금 박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된 유튜버 중에 1등. 부동산 주식 관련돼서 물어볼 때는 굉장히 많고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청년들이신데 사실 남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20년간 연금 한 우물만 파왔어요. 근데 그 중에 15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시장이 이제 따라오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저희 센터가 제가 지금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은 강변역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자, 왜 그러냐? 저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 연금에 대한 더 수요들은 더 많아질 거고 앞으로 그러면 혹시 우리 청년분들께서 사업을 할 것 중에서 뭐 실버타운, 실버 관련된 사업들 많이 고민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서 연금에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시니까 뭐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없으실 거고 이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좋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세 인생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 100세 인생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 한번 다녀오셨어요? 자, 미국 여행을 가는 길에 미국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내가 그냥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미국에 내렸어요. 미국에 내렸더니 내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있길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제가 어디 뭐 LA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What's up?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말 쓰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왜? 미국은 어떤 말을 써요?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 영어 쓰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은 안 통하는데 몸짓 발짓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근데 뭔가 물건을 사야 돼. 물 한 병을 사야 되는데 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그때 막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얼마래?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끊어 줬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미국은 달러 쓰잖아요. 워낙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미국이 영어를 쓰는지 미국이 달러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만 탄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노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노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과 똑같겠지라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노후가 되면 뭐가 바뀔까요? 여기 연령층이 약간 다양하신데 일단 나이 드신 분 좀 아실 거야. 나이가 들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떤 병이 걸리죠? 그럼 어떤 병이 걸려요? 뭐 암,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거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0명이면 10명 다 걸립니까?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7명은 말짱해요. 그런데 10명이면 10명 모두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화, 늙어가는 겁니다. 노화의 3가지 특징,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 저하. 이미 진행 중이시죠? 네,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통장에 한 10억쯤 있다. 그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뭐 이미 있어요? 다 물려받기로 했어? 네. 자, 어쨌든 여러분 통장에 10억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근데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기억이 안 나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본 적 없으시죠? 이걸 상상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상상해보지 않고 그냥 노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요 가까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님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65억 원어치 금괴를 모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자, 그런데 금괴 65억 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누군가 뺏어갈까봐. 이거 어디 은행에다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집에다가 장롱 밑에다가 구들장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금괴 65억을 묻어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가족에게. 안 했어요.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 뺏어가니까. 그죠? 가장 큰 도둑놈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뺏어가니까 안 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본인만 알고 계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후를 사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이 할아버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자, 치매 걸렸어요. 기억나 안 나?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났으면 이제 점점 잊어버리니까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매라는 질병 아시겠지만 치매는 완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점 안 좋아지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치매 걸렸어.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날은 언제야? 오늘이야, 오늘. 그럼 오늘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자식 불러다가 앉아놓고 야, 사실 내가 치매인데 저기 장롱 밑에다가 금괴 60억 숨겨놨으니까 내가 혹시 기억을 잃거든. 얘네들이 잘 써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을까? 나는 말짱하거든. 나는 치매 아니거든. 그죠? 결국은 얘기 안 하고 점점 기억을 잃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이제 너무 집이 오래됐으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바꿔보자 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장롱을 싹 드러냈더니 장롱 밑에 뭐가 있어?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금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머니 여기 와보세요. 여기 금괴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어떻게 했냐? 인테리어 업자들이 쓱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 썼어. 근데 이거 어떻게 들통났을까요? 유족들이 금괴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걔네들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그 어떻게 됐냐?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서로 싸웠어. 뭐 내연 관계였대. 그래가지고 한 놈이 고발한 거야. 네, 웃긴 거 아니야? 네,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고발해가지고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65억 금괴는 다 써버린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인테리어 업자들도 참 한심하고 나쁜 놈들이지만 이 뉴스 보시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네, 돌아가신 할아버님. 평생 열심히 일해서 금괴 60억 모으셨어요. 그죠? 평생 뭐 하신 거예요? 예, 평생 헛짓 하신 거예요. 헛짓. 누구를 위해 자산을 모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요. 인테리어 업자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강의를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강의도 이제 힘들어. 사실 이 밤늦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사실 이제 그냥 자면 되지만 저는 여기서 막 해야 되잖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아니 강의는 그만하고 딴 자기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들었어. 이걸 보면서. 인테리어를 배워봐야 되겠다. 인테리어를 강남에 있는 10집만 무료로 인테리어하면 노후 준비는 끝나겠다. 아시겠어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후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노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준비하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100세를 살았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 너도 100세? 나도 100세. 너도 오락가락? 나도 오락가락.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여기 청년분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주 유망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앞으로 유망한 비즈니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가 유망하죠? 우리나라? 취업 분야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청년분들은 전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IT, 뭐 AI, 인공지능, 무슨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아주 유망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실버 중에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 진짜 돈 되는 거. 보이스피싱. 아주 유망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들의 통장엔 몇 천만 원 몇 억씩 있는데 다 오락가락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위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경제 위기, 뭐 부동산 폭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대책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오신 어떤 박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은 지금 물론 도쿄 시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빈집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빈집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아파트가 보면 뭐 10층, 20층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층이 로얄층이에요? 높은 층이 로얄층이죠. 그죠? 네. 근데 일본의 아파트 외곽에 가면 로얄층이 높은 층이 아니야. 몇 층이야? 1층이야. 왜 1층일까요? 왜 1층일까? 아니, 높은 층은 못 다녀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층이 로얄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령화가 되면서 집들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300세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1000세대 중에 300세대가 비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생각하십니다. 300세가 비어 있으니까 뭐 슬럼화가 되고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빈집이 된 이후에 수년 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0세대 중에 300세대가 비어 있으면 바로 다음 달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리비가 안 고쳐요. 아파트 관리가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루에 3번 다닌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고층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국가에서는 다 이미 끝났습니다. 노년학에서는 노인들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을 질병, 고독, 무위, 빈곤 4가지라고 해놨어요.
노후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일단 병에 걸리고요. 외로워지고 심심해집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지금 외로워요? 얼마나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시절 말고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외롭고 심심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노후 준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뭐냐면 질병, 고독, 무기, 빈곤의 시기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노후를 연구하다 발견한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다 아시는 한자죠? 재산. 여러분 재산 많나, 재산 많다, 재산 적다, 뭐 재산 얼마나 모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이 재산이라는 단어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는 다 보면 뜻 글자고 한자는 유래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가진 돈을 표현할 때 재산이라는 한자를 표현했어요. 왜 재산이라고 썼을까요? 이걸 보시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자, 우리가 가진 돈을 잘 보니까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와 산으로. 재는 뭘까요? 재는 무슨 재자? 재물재자, 모을재자입니다. 산은 무슨 산자? 낳을 산자, 생산하는 산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이라는 것은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두 가지가 모여서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 재는 뭘까요? 재. 열심히 모으고 계신 거 뭡니까? 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땅,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물입니다. 잘 모으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서 생산 뭘까요? 예, 열심히 일하시면 매달 25일 날 뭐가 나와? 월급이 나오죠.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매년 가을에 뭘 하죠?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는 그 추수가 생산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 월급 받죠. 열심히 일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생산,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사고 그것으로 투자를 합니다. 불려가는 재물.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수천 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두 개 다 있어, 없어? 있죠. 열심히 소득도 만들고 있고 이걸로 예금, 적금, 펀드, 부동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은퇴하면, 여러분이 퇴직하면,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뭐가 사라져? 생산이 사라져요. 뭐만 남아? 재물만 남아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외롭고 심심해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미 노후 준비를 여러분이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대한 검증은 끝났어요. 정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사시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잘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행복해. 어떤 직업이야? 잘 보세요. 사업했다가 퇴직하신 분 중에 그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전부 행복해. 누구예요? 그렇죠. 공무원, 교사, 은퇴자들은 100% 행복해요. 왜?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야? 그들이 시골에 살건 서울에 살건 관계없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여기 있는데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재테크.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 집값이 오를까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돈을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생산은 무시한 채 5,000년 역사상 가장 생산이 무시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전부 재물에 미쳐있는 사회.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무시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 중에서 100% 행복한 직업, 공무원, 교사. 동의하시죠? 제가 하나 더 검증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모두 불행해졌어. 한 명도 안 빠지고.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 자영업자? 자영업자 중에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하신 분 중에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불행해졌어요. 누굴까요?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검증이 끝났다니까요. 내가 그 일시금 왜 받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시금 받으신 분 전부 불행해졌습니다. 뭐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자식을 해주신 분들 결국 자녀하고 다 이별하고 살아요. 안 보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사회가 검증을 끝났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일시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왜? 일시금 받은 선배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집값이 올라갈까, 주식이 올라갈까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소득이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노후에 재물을 갖고 있는 것과 생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인생을 잘 사시고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요, 통장에 10억 모으셨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요, 재테크가 뭔지 몰라. 금리, 주식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공무원 생활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셔서 월 500만 원의 평생 연금 수령자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진짜요? 10억 부럽잖아, 10억. 젊은 사람들은 10억 부러워야지. 한 방인데. 그렇죠? 네. 자, 뭐 10억도 좋고 월 500만 원도 좋습니다. 둘 다 부러우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할머니들 둘 다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손주 재롱도 보면서 효자들 자식들과 같이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두 분이 이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2명이 걸리셨다는 질병, 치매란 질병에 걸리셨어요. 자, 치매 걸렸어, 이제.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네, 당신들은 큰일 나지 않았어요. 치매는 행복한 질병이니까. 그럼 누가 큰일 났어? 자식들이 큰일 났어요. 먼저 10억 가지신 할머니의 아들, 엄마가 치매 걸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면 서로 힘들고 불행해지죠?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경기도 좋은 요양병원에 모십니다. 병원에 모셨더니 병원비가 얼마 나와? 한 달에 최소한 200~300은 나옵니다. 병원비 어디서 갖고 와? 자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 통장에서 갖고 와야지. 여기서 열심히 이제 병원비를 내면서 어머니 간병을 하고 부양을 합니다. 매주 찾아가서 어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손주 재롱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점점 이렇게 열심히 간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 증상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죠. 6개월 1년 있다 갔더니 막 얘기도 안 통하고 막 그죠? 뭐 벽에다 뭐 칠하고 있고 뭐 점점 막 힘든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점점 힘들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게 2년, 3년 했더니 이제 힘들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이 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이제 그만 가시지. 뭘 저러고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3년 넘게 간병을 한 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얘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이게 전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통장에 얼마가 있어? 10억 있죠. 자, 이 10억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셔야 돼, 살아계셔야 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차마 제 입으로 얘기는 못 하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못 하셨으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맞춰보세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이 10억은 누구 돈? 어머니 살아계시면 엄마 돈.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 돈이니까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자식이 빨리 상속받으니까 엄마는 빨리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돈만 돌아가시길 바라는 이 자식은 호로 자식.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잖아. 그렇죠? 틀렸어요. 틀렸어. 어머니 살아계시면 누구 돈? 엄마 돈? 아니요. 자식 돈? 아니요. 누구 돈? 병원 돈이에요. 오늘 돌아가시면 7억 건지는데 내년에 돌아가시면 6억밖에 못 건져요. 아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 돌아가시면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때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혹시 형제들끼리 그런 뭐 서로 얘기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언젠간 가실 건데 집 한 채는 물려주고 갈 건데 저 집을 내가 받을 것인지 오빠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내가 더 기여했는데 이런 거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안 와요. 왜? 여러분 부모님 자산이 여러분이 넘어오는 시대는 과거에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 그때는 아프면 한 2, 3개월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평균 수명이 길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넘어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평균 수명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90세, 100세를 살아. 근데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평균 수명은 90세, 100세를 향해 가지만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짧아. 무슨 얘기야? 올해는 사는데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은 어디다가? 병원. 그 병원비 누가 내? 전부 있는 재산 다 까먹고 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엄청난 폐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 인재가 바른 교육을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찰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폐륜 범죄가 있는데 이 폐륜 범죄의 원인에 단 한 건도 안 빠지고 전부 돈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뉴스에 폐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폐륜을 저지른 자식을 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폐륜을 저지른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있는 부모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빨리 주든가 아니면 돈이 아예 없든가. 돈이 없는 집에서는 폐륜이 벌어지지 않아. 돈이 없으니까 서로 왜 싸워? 그냥 없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살지. 근데 있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오셨지만 내가 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돈 때문에 내가 위험해져요. 나는 필요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치매 걸렸어요.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죠. 병원비 얼마 나와요?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여기서 갖고 와야죠. 여기서 200만 원 갖고 옵니다. 냅니다. 얼마가 남아요? 300만 원이 남아. 이거 뭐해? 어머니 드려? 어머니 치매인데? 그죠? 이제 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씁니다. 그죠? 한 달에 300만 원 용돈이 생긴 거야.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부인도 고생하잖아. 부인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100만 원씩.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롯데백화점 가서 써봐. 어떻게 되나? 그죠? VIP 바로 돼요. 또 자식 손주 있죠, 손주 애도 학원 보내. 막 100만 원씩 학원 보니까 성적이 막 오르네? 그죠? 야, 이게 웬 떡이냐? 열심히 간병하면서 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학원도 보내고 백화점도 가고 즐겁게 삽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어머니 증상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져요. 3년 있다 병원 갔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 꼴까닥.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왜 안 돼? 어머니 돌아가시면 연금이 안 나와. 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내 용돈 사라져. 마누라 백화점 못 가. 애도 학원 중단해야 돼. 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야 돼. 살아계셔야 돼. 살아계시. 언제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손주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인 것 같으세요? 네.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말짱한 정신 상태로 자식들한테 호통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안 돼요. 언젠가는 인간이라는 게 늙게 돼 있고 늙으면서 내가 내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대접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연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연금이 중요하다? 연금은 우리 사회에 나온 지 불과 4,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개인연금 제도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의 연금이 없던 시절에, 그땐 연금이 없었거든요. 연금이 없던 시절에 노후를 지켜주었던 생산,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땅. 뭐 하는 곳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신은 인간에게 땅을 줄 때 생산의 원천, 삶의 기반으로 줬습니다. 씨 뿌려서 수확해서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이 인간에게 준 목적 그대로 생산의 원천으로 활용해온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노후 걱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노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땅은 생산의 원천, 삶의 기반입니까? 뭐죠? 투기의 원상이잖아요. 신은 인간에게 산으로 줬는데 인간은 이걸 재로 바꿔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하시죠? 기후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지구가 난리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재원을 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은 인간에게, 자연은 인간에게 재화산을 각각 고르게 분명해서 밸런스 있게 써라라고 줬는데 지금 최근에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생산을 무시한 채 재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노후 걱정하시냐고. 안 해요. 왜? 그분들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면 수확하는 생산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이 가장 핵심인 서울시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인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잘려? 55세, 60세 생산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55세, 60세에 끊기지만 여러분이 평생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명퇴하고 잘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이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야, 이제 잘리면 어떡하지? 아직 애는 어린데, 그죠? 노후는 어떻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그 얘기에 저는 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나올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죠? 저는 빨리 6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60세가 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나는 6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60세부터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노후에 소득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소득의 중요성을 잊은 채 재물에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테크 하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신다면 재테크와 더불어 뭐 하셔라? 생산, 산택하셔라.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한다면 이 질문, 사실 노후가 아니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하고 일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거꾸로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퇴직! 일은 그만두고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게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180도 잘못된 결론이에요.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해요. 이렇게 노후에 평생 할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남자분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지금 일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걸 늙어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빨리 그냥 퇴직하고 난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세요? 저는 대한민국, 저도 똑같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세뇌된 패러다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빨리 일이 싫어서 빨리 퇴직해서 노후에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배우 이순재 씨 아시죠? 이제 내일 모레 90세십니다. 자, 연기자예요. 일이 연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분은 일이 연기인데 나는 정말 일이 싫어. 정말 연기가 싫어가지고 65세 되면 퇴직해가지고 더 이상 연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평생 일하고 싶다. 평생 연기하고 싶다. 그러다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죽도록 하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빨리 퇴직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차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순재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집 일을 하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에 다니면 삼성전자의 종업원,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삼성전자 직원이면 되게 좋죠. 근데 이걸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재용 대감댁 노비예요. 아시겠어요? 삼성 배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대감댁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신입사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커피숍에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물어봐. 야, 너는 어느 대감댁 노비니? 나는 이대감댁이다. 나는 구대감댁이다. 나는 최대감님이신데. 우리 대감님 잘해주신다? 우리 대감님 마당 쓰면 상품권도 주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서로 웃기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 일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데를 다녀보면, 저도 기업을 다녀봤지만 아시겠지만 5천만의 인구가 있으면 5천만의 재능이 있어요. 5천만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은 5천만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싹 없애고 5가지로 정리해버립니다. 재무회계, 생산, 마케팅, 회계, 인사, 이런 거 있잖아. 제조.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나는 요리도 하고 싶고, 나는 운동도 하고 싶고, 나는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미술도 그리고 싶고, 나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싹 무시하고 사장님이 시키는 5가지 일만 하고 살아야 돼. 모든 대한민국 인구가. 이러니 그 일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 일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 생은 그냥 사장님 댁에 가서 대충 일하면서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생이 없고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평균 수명 60세로 내가 그냥 남의 집 일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90세, 100세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가셔야죠. 그걸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대기업 LG그룹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LG그룹에서 5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신입사원 연수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팀에 배치받았는데 기획팀에서 5년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 내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여행은 4박 5일밖에 갈 수 없었고요. 예, 주말에 그때는 토요일도 일했고 쉬지도 못했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째 제가 프리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4박 5일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4박 5일 가? 재미없게. 기본 2, 3주는 가야지. 저희 어머니 1942년생이세요. 올해 82살이십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평생에 영어를 하는 게 꿈이었어.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해서 다니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목표 로스쿨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도대체 82세 할머니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일이 아니라 진짜 저분은 뭐 변호사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뭐 하시냐면 그 학교 다니시면서 동네 저희 어머니 안산에 계시는데 안산에는 구청에 사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네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글 가르쳐 주는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문맹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서 또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엄청 액티브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추석 때,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셨죠? 그렇죠? 저는 최근 몇 년간 추석 때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추석이 보통 9월,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기 추석인데 얼굴 한번 보셔야죠. 우리 어머니 항상 한 얘기였어. 오지 마. 와, 왜요? 얼굴 봐야지. 바빠. 왜 바빠요? 중요한검사 기간이야. 논문 써야 돼. 바빠. 오지 마.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할 일을 만드시고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행복해? 며느리가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노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시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